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JTBC 최강야구 시즌4가 9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C1 스튜디오와의 분쟁을 치르며 7개월간 공백 기간을 두다가 이종범 감독이 이끄는 최강 브레이커스로 돌아왔는데 시청률은 약 1.5%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최강야구 시즌4의 첫 방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최강야구의 달라진 포맷 중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30경기 승률 7할 달성 목표를 버리고 최강컵 대회 우승으로 전환한 점입니다. 브레이커스, 고교 최강팀, 대학 최강팀, 독립리그 최강팀 총 4개 팀이 참가하는 컵 대회에서 우승해야 최강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꽃 야구 스케일에 비하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억지스럽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고교, 대학, 독립리그 최강에 대한 기준도 애매합니다. 프로야구 전년 우승팀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 전년 꼴찌팀에 질 수 있는데 말이죠. 각 팀 최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브레이커스에는 선수 영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승리하면 상대팀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3연승 시 추가 영입 특전이 주어집니다. 이런 선수 영입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최강 브레이커스의 선수진이 얇아서이기도 하고 비교적 부상을 입기 쉬운 팀의 특성상 항상 대체 투입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꽃 야구도 트라이아웃을 통해 아마추어에서 포지션별로 선수를 영입하고 있기에 새롭지는 않습니다. 불꽃 야구는 이렇게 영입한 선수들을 가르쳐서 여러 선수들을 프로로 보내면서 아마야구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임스타로 통하는 임상우가 드래프트에서 KT에 뽑히는 경사가 있었죠. 임상우가 불꽃 야구에 출전하면서 김재호를 비롯한 여러 선배들의 조언을 받고 기량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한다면 최강 브레이커스도 영입 선수를 키워 프로로 보낸다는 장기 비전이 없다면 차라리 프로에서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후발주자가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경쟁 프로그램과 다른 점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첫 방송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과도한 예능 요소를 빼려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독립구단인 화성 코리오와의 연습 경기에서 팀워크 미흡과 실책 연발로 8대7로 진 다음 김태균 주장이 선수단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이러한 제작 방향을 증명합니다. 동원과 기대와의 경기에서 최강 브레이커스의 경기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몸을 만들고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공격력에서 2회 말에 타자 1순하며 4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경기 진행 방식도 과도한 리플레이를 줄여서 전체적인 템포가 빨라진 것도 장점입니다. 이번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윤성민이었습니다. 오주원이 초반에 잘 막다가 홈런을 포함 3점을 주자 이종범 감독은 윤성민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6년 만에 마운드에 오른 윤성민은 첫 타자를 3구 3진으로 잡아내며 레전드의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윤성민 팬들의 입장에서는 마운드에 다시 선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최강야구가 불꽃야구와의 비교해서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점을 들라면 중계진이 아닐까요? 최강야구의 중계진은 야구팬이라면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 야구 1세대 캐스터 한명재이거든요. 한명재 캐스터는 야구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명언 제조기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경기 중계를 듣는 팬들의 감정을 극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중계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에 프로투수 출신 정민철이 해설을 합니다. 정민철 해설위원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지만 불꽃야구 김선우 해설과 비교해보면 약간 경직된 느낌입니다. 불꽃야구 제작진이 재미를 더하기 위해 손건영 해설을 영입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레전드로 존경받던 코치진의 모습은 역시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학주 선수가 이종범 감독의 집중 지도를 받은 후 눈에 띄는 발전을 보이고 실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경기 중 동원과 기대의 간판 4번 타자를 상대할 때 이종범 감독은 체인지업을 주문해서 헛스윙을 유도했는데 괜히 레전드가 아니었구나 싶더군요. 시합 전에는 동원과 기대 선수들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추어 야구 발전을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코너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선수들이 존경하는 레전드 선수들에게 조언을 받는 건 그들에게는 매우 드문 기회일 테니까요. 불꽃야구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유망주들에게 조언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레슨은 차별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최강야구가 제방을 결정했을 때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심수창의 복귀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다시 최강야구에 합류하게 되었다면
뭔가 이전 시즌과 다른 활약을 보여줘야 그로써도 시청자들에게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1회 방송에서 심수창의 인상적인 역할은 안 보였습니다. 플레잉 코치라고 했으니 투수로 등장을 하겠지만 이전 시즌의 구설수를 감안하면 제대로 투구를 할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투수로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코치 역할만으로는 최강야구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회 방송으로 불꽃야구와 비교를 하는 건 이른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화제성을 고려해서 굳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수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느낌입니다. 감독 코치진에서는 불꽃야구가 한 수 위로 보이고요. 전력에서도 불꽃야구 우위로 봅니다. 특히 수비력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불꽃야구의 경우 1루와 유격수의 정근우와 김재호 콤비가 철옹성을 이루고 1루도 수비 요정 이대호가 든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야의 경우 발이 빠른 이태근과 최수현문 교원이 희생플라이나 짧은 안타의 경우 홈승부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경기 분위기입니다. 팬들이 가득한 야구장에서 시합하는 것과 텅 빈 야구장에서 하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꽃야구는 직관 경기가 가능한데 최강야구는 직관 경기를 열 자신이 없습니다. 직관 경기를 예고했다가 예매율이 형편없으면 망신이기에 섣불리 도박을 할 수 없죠. 과연 최강야구가 텅 빈 스탠드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JTBC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프로그램으로서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꽃야구 인기가 워낙 높지만 시청자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결국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 있어요. 시즌 4의 첫 방송은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프로그램이 똑같은 포맷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 되지 않는 차이가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큰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강야구는 일단 최강컵 1위를 무조건 해서 이슈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마저도 못한다면 프로그램이 오래가기 어렵겠죠. 첫 방송 인터뷰에서 다시 야구를 할 수 있어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방송 속성상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 퇴출된다는 각오로 선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이번 시즌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두 프로그램의 선의의 경쟁으로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네요.